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는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 이 확률과 통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상, 수학하, 그리고 수학원, 수학2, 그리고 미적분, 확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다른 것들보다도 양이 적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이 적고, 그 다음에 학습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해. 그리고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독립적으로 떨어진 느낌. 수학상, 수학하, 물론 수학하의 마지막에 경우의 수가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단원이랑 엮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정식, 1학년 때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수학2에서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을 활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미적분의 확통이 연결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또 배웠던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로가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쪽에 또 확통이 연결되기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확통은 약간 그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것과는 약간 다른 파트, 독립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학습적인 부담이 덜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그러니까 확통을 잘하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좀 개인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뭐 미적분 계산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통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갈려. 그러니까 확통을 좋아하는 친구, 경우에서 따진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수학 잘하고 못하고 하는 별개로 경우에서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가 특별히 유난히 정답률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확률화 통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2학기 동안 이제 어떤 거 진도 나가는지 보면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아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전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수학상 배울 때 인수분해 곱셈공식을 처음부터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거기서 좀 더 중학교 때는 a 플러스 b제곱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발전된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좀 큰 거야. 플러스 알파,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부분이 좀 큰 거다. 그러니까는 이 통계 부분에는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했었던 또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구했었던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지.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확률 중에서도 확률에 뭐 덧셈 정리가 있고 곱셈 정리가 있다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새롭게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확률의 독립시행이라든지 독립시행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된다. 경우의 수는 그래도 좀 다른 것보단 나은 게,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수학하에서 마지막 단원에서 그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선행 과정이 수학하에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선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수학하에 있는 경우의 수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경우의 수가 합쳐져서 원래는 한 단원이었어요. 원래는 한 번에 배웠었다고.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만 지금 그 앞에 순열과 조합을 떼어놓고 1학년 걸로 내린 거야.
원래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은 수학 단원이 순서가 막 바뀌면서 장난을 해요. 장난을 치는데,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1학년 이 수학하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 따로 사실 여기서 떨어져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순열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근데 이번 버전이 아니에요. 이전 교육과정 버전이야. 아직 여러분 교육과정 버전에서의 그 책은 안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가. 그래서 지금 실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순열부터 나오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지는 것이 크게 이제 순열하고 조합을 1학년 때 배운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순열 중에서도 무슨 순열이 있냐면 원순열이 있고, 순열 중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고, 조합은 이렇게 막 무슨 조합 이렇게 있는 건 아니야. 조합은 조합에는 이제 중복조합이 있는데, 조합을 가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이항정리가 있어요. 이항정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수학하 과정이라면 여기는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의 순열과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화요일날 뭐 배웠었지? 화요일날 이거 중복조합 했었죠. 중복조합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이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저기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흘러가 볼게요. 42쪽 가볼게요. 42쪽. 그 앞에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선생님들 질문을 하시고 42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원순열부터. 원순열인데 사실 이 순열이긴 순열인데 원순열이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순열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원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 원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걸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단어가 딱히 또 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원순열이라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왜 이게 항상 이게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원순열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A, B, C, D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4패까지가 있겠지. 그치? 편하게 4패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A, B, C, D B, C, D,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 D, A, B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 A, B, C가 있을 수도 있다. 선생님이 지금 뭐를 써놓은 것 같니? 그 24가지 중에 4가지를 골라 써놨는데 아무거나 써놓은 건 아니죠. 뭐 써놨어요?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D 순서인데 이제 가장 앞에 뭐가 오느냐 그것만 지금 다르게 썼어요. 물론 이걸 일렬로 세우면 다른 경우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원탁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야. 원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어떤 가정이 들어가야 되냐면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구별이 돼. 위아래는 구별이 되는데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A, B, C, D를 A, B, C, D를 시계 방향으로 써볼게요. 봐요, 저거 A,
좀 바깥으로 겹치겠다. 안으로 쓸게. A, B, C, D. 이거는 B, C, D, A지. B, C, D, A. 얘는 C, D, A, B. 얘는 D, A, B, C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 네 개가 지금 구별이 되니 안 되니? 구별이 안 돼. 그쵸? 그러면은 이걸 일렬로 나열하면 이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다른 경우였어. 그런데 이거를 원에다가 이렇게 배열하니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돼?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다는 거야.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4 팩토리얼이었지. 그런데 이게 돌리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같아. 몇 가지가 지금 동일한 경우니? 네 가지가 동일한 경우야. 네 가지가 겹치잖아. 네 가지가 겹쳐. 그치? 그래서 나누기 4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원순열이라고 하고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를 합니다. 현아 조금 졸린 것 같다. 지금 바로 방금 밥 먹고 왔어요? 밥 뭐 먹었어요? 둘이 같이 먹었어요? 뭐 먹었어? 마라탕면? 마라탕면이라 하면 저 파미에 스테이션에 있는 거기서 먹고 왔어? 거기 엄청 맛있다. 거기 선생님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인데 되게 구석에 있지 않아요? 거기 안 기다리고 먹었어? 그래? 왜 안 기다렸지? 맛있는 거 먹고 왔네요. 그래요. 빨리 끝내줄 테니까는. 빨리 끝낼 수 있겠지? 자, 이게 이제 원순열인데, 근데 이걸 내가 왜 원순열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냐면, 이게 원이니까 원순열은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섯 자리가 있어. 이 6자리, 이제 6명을 안 칠 거야. 그럼 저거 원이에요, 아니에요? 원은 아니야. 근데 저것도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걸린다는 거야. 말이 좀 원인데, 그치? 근데 이제 이걸 대신할 말이 사실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는 순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뒤에 중복순열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돌리면 겹쳐지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6명을 배치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원래 6명을 배치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6 팩토리얼일 거야. 근데 이건 나누기 얼마로 나눠야 될까? 나누기 3일까? 나누기 2일까? 봐요. 이걸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이거랑 똑같이 겹치는 부분. 내가 여기 앉았을 때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때가 언제예요? 똑같을 때가 언제야?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구분이 안 됐으니까 4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4로 나눴어. 근데 여기는 여기랑 여기가 구분이 안 돼. 그럼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요.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이 8자리에 앉혀볼게. 그럼 일단 8팩이야. 나누기 몇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을 때랑 동일한 경우가 언제야? 여기. 그래서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7자리가 있어요.
7자리 7팩 나누기 얼마 하면 될까?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이거랑 동일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 앉았을 때는 오른쪽이 뾰족하지만 여기 앉으면 왼쪽이 뾰족하거든. 자리가 지금 겹치는 자리가 없어. 전부 다 7자리가 구별이 되죠. 그럼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돼요? 이거 조금 그런가? 이따가 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교재나 또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게요. 원순열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n 팩토리얼을 하고 겹치는 부분 있는 것만큼 n으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냐면 교재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는 그럼 어쨌든 n-1 팩토리얼이죠. n-1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명이 원순열이야? 그럼 3팩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봐요. 지금 흰색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경우의 수였고 요 파란색과 똑같은 경우가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와 똑같은 경우, 노란색과 똑같은 경우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우린 나누기 1을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 n-1팩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5팩을 해. n-1팩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따지는 거야?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죠? 서로 다른 경우가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것도 아셔야 돼. 근데 헷갈린다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나누는 거는 내가 한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랑 언제가 똑같지? 그 경우의 수, 그 가지수고. 그 다음에 n-1패로 접근할 때는 어떤 경우들이 있지를 따지는 거야. 서로 다른 게 어떤 경우들이 있지를 따지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거는요. 그러면은 n-1팩으로 한다면 7명이니까 7팩 해. 7팩인데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여기랑 똑같죠?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니? 흰색 아니면 파란색이니까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n팩 나누기 n을 선호하지만 교재나 이렇게 n-1팩으로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요. 됐어. 이거 지우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익혀볼게요. 그래서 원순열은 원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면 돼요. 겹치는 것들이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지. 자, 보기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42페이지에 보기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 5명을 원형으로 둘러앉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5팩 나누기 5를 하든가 아니면 n-1팩이니까 4팩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기 2번 서로 다른 7명의 학생을 오른쪽 그림의 4인용 원탁에 둘러앉게 한다고? 그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4인용 원탁에 둘러앉게 하고 싶은가 봐. 그러면 7명 중에서 누가 앉을지 정하려면 7C4가 되겠죠? 7C4가 되는데, 물론 여기서 조합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조합 알고 있으니까. 4명 뽑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4팩 하면 돼? 아니지. 원탁에 지금 둘러앉는 거잖아.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팩 혹은 4팩 나누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보기 2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기 3번 볼게요. 색칠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네 개의 영역을 A, B, C, D 서로,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네 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걸 뭐 단순히 원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이라고 본다면 네 가지 색깔을 원순열, 그러니까 3팩이겠네, 4팩 나누기 4겠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봐봐.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먼저 칠할게. 빨간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 네 영역은 전부 다 동일해. 어딜 칠하든지 간에 이걸 돌리면 다 똑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한다. 그럼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럼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세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요거 맞은편에 있으니까 구별돼. 자, 요 빨간색의 이웃한 면은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여기 면이랑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돼요. 요렇게 칠하는 거, 빨간색, 파란색 칠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야. 돌려도 안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자리가 전부 다 구별이 돼, 안 돼? 전부 다 구별이 돼. 겹치는 게 없어. 전부 다 구별이 되니까 빨간색 칠하는 거는 한 가지인데 나머지 세 가지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6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보기 4번 가보죠. 보기 4번 가보시면 부모와 4명의 자녀로 구성된 부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명의 자녀. 여러분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동생이 있어요. 언니 있어요. 2명씩이네. 다 2명씩이네. 다 2명씩. 4명이나 있대요. 어쨌든 4명이 있는데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1번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6자리가 있는 거야. 6자리가 있는데 부모가 이웃한데, 우리 이웃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웃하면 둘이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5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5명이 앉는 거예요. 원탁에. 5팩 나누기 5. 끝이에요? 5명이 앉아있어. 근데 부모가 이웃하는 거니까 부모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르지. 아빠가 오른쪽인지 엄마가 오른쪽인지가 다른 것처럼. 그러면 여기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근데 2번 부모가 마주보고 왔는데, 마주보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마주보고 앉을 때 만약에 여기랑 여기 마주보고 앉는다.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부모 바꾸면 달라지나? 안 달라져. 지금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마주보고 앉으면 그냥 마주보고 그냥 앉는 거야.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부모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 자, 그럼 이 네 자리에서 겹치는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일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냥 노란색 의자였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아빠, 엄마가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빠랑 붙어있지만 여기는 엄마랑 붙어있는데 다른 경우가 돼버리는 거야.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부모 앉히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나머지 4자리가 전부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구별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 가볼게요. 보기 5번 가보시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것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여학생 3명을 1명이라고 치는 거지. 묶어버려. 그럼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 5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5팩 나누기 5, 4팩이라고 하셔도 되고, 끝이에요? 여학생 3명이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거는 몇 가지? 3 팩토리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되는 거를 먼저 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남자 4명을 먼저 넣어요. 남자 4명을 넣어. 그 다음에 여자애들을 하나, 둘, 구별이 되는 4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들의 자리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4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패 나누기 4. 남학생을 원순위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 거기에다가 이제 여학생을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4P,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쉽죠? 넘어가죠. 지금 45페이지에 정답면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답면체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정사면체 볼게요. 정사면체니까 면이 4개가 있어. 면이 4개가 있어요. 그럼 4가지 색깔로 칠할게. 4가지 색깔로 칠했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느냐? 자, 빨간색부터 칠할게요. 빨간색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저게 이제 막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면, 앞에, 옆에, 뒤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건 투지에서 봐서 그런 거지. 근데 정사면체 모양이 딱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막 뒤집더라도 구별이 안 돼. 아랫면이 뭔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빨간색을 만약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어. 빨간색이 우리가 보기에 저 아래에 있는 면이라고 칩시다. 빨간색이. 그럼 나머지 3면이 구별이 돼요? 3면 구별 안 돼. 빨간색이 있어도 다 빨간색이랑 이웃한 면이 돼버리는 거야. 대신에 이제 위아래는 구별이 됐네. 그치? 빨간색을 밑으로 하고 밑으로 깔아버리면은 위아래는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제 원순열이 돼버리는 거지. 3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뭐 3팩 나누기 3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그 다음에 파란색을 칠할 때도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 파란색이 옆면에 아무렇게나 칠해도 한 가지야, 경우의 수가. 그런데 이제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그래서 정사면체에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면체는 많이 안 나오고 정육면체가 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육면체가 많이 나오는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제 칠할 거야. 근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정육면체는 특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윗면 아랫면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윗면 아랫면이 아니에요. 우리 주사위에 눈금이 없다고 생각해봐. 주사위 눈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위아래가 어딨어? 그치? 그러면 내가 빨간색을 먼저 칠한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한 가지. 빨간색을 칠했어. 여기 밑에다가 칠했다고 할게요. 우리가 보기에 밑에다가 칠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5개면 구별이 될까 안 될까? 5개면 구별이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 어디가 구별이 되죠? 반대편은 구별이 되고 이 빨간색이랑 이웃한 면은 구별이 안 돼. 그럼 이 반대편에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니?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그럼 반대편에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난 그 중에서 파란색을 반대편에 칠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옆은 뭐가 돼요? 위아래가 구별이 됐네.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되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이 되죠. 그러면 4가지 색깔 여기다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 됩니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 이것도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팔면체를 직접 본 적이 없을걸요? 정팔면체 직접 본 적 있어요? 현실에서? 정팔면체 어디에 쓰여? 정팔면체 어디 쓰여요?
난 정팔면체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살면서. 그렇죠? 정팔면체 본 적이 없어요. 정팔면체는 당연히 이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팔면체가 제일 이거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위아래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우리 평면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처럼 보여요. 근데 정팔면체 그게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 근데 이제 이 평면 그림상에서는 위아래로 길어 보이게끔 나올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8개의 면이 구별이 돼야 안 돼? 8개의 면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빨간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역시 얘도 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져. 내가 빨간색을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왼쪽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7개의 면이 있는데 7개의 면이 다 구별이 될까? 7개의 면이 총 3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3종류로 나눠지느냐? 먼저 이 면과 아예 닿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면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면이 있냐면 이 면과 꼭지점으로 접하는 노란색 면과는 모서리로 접하는 면이 3개가 있어요. 아이고 졸려. 그리고 이 빨간색이랑 모서리로 접하면서 노란색이랑 꼭지점으로 접하는 게 3개가 있어. 그래서 종류가 3가지, 1가지가 돼요. 그럼 먼저 맞은편부터 정해주자. 맞은편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색깔 몇 가지 있어요? 7가지가 있지. 그럼 이제 6개를 칠해야 되는데 6개의 면이 어떻게 돼? 6개의 면이 3개는 빨간색 쪽에 이웃한 면이 될 거고 나머지 3개는 노란색 쪽에 이웃한 면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그 다음 색깔을 내가 칠한다고 했을 때 뭐 빨도 내가 만약에 이제 파란색을 칠할 거야.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빨간색이랑 이웃하는데 칠할래? 아니면은 노란색이랑 이웃하는데 칠할래? 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2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까지 칠해지게 되면 나머지 면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0.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팔면체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5쪽에 나오는 저 정팔면체 뭐 120도만큼씩 회전 이거 아마 헷갈릴 거예요. 나도 이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정사면체, 정류면체, 정팔면체인데 아무래도 정류면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개념 익힘 1번 46조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자, 1번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왔는데 여학생 아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 아까 부모님이랑 그 자녀 4명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1가지. 마주보고 앉았어. 그럼 나머지 4자리가 전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4팩토리얼 하면 된다. 음. 2번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 그럼 여학생 2명을 묶어. 그럼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5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팩에다가 여학생 2명이 좌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 남학생을 먼저 배치를 해.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4인데 이 이제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을 끼워 넣어야겠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자리 전부 다 구별되고 4P 2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할만하죠. 자, 개념 익힘 2번 갈게요. 그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원순열이 가장 양이 많고 어려워요. 자, 12학급으로 이루어진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선출된 반 대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아 한데 12명이 12명이 앉은 거 벌써 풀었어요, 눈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자,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12 팩토리얼 해. 그 다음에 나누기 물어볼게요. 나누기 2예요, 6이에요? 네, 나누기 6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앉아. 여기 앉을 때 똑같은 경우가 언제인지를 따져보라고. 6가지가 똑같잖아요. 나누기 6.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원순열이니까 n-1팩을 해. 그 다음에 뭐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 파란색 경우가 있고 흰색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둘이 같아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3번도 마저 풀어볼게요. 3번.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7가지 영역 중에서 뭐 하나는 구별돼요? 가운데 하나는 구별이 되죠. 그럼 가운데 7가지 색깔 중에서 무슨 색깔 칠할래?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그쵸? 가운데 칠했어. 그럼 나머지 6가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순열이 되죠. 그러면은 6팩 나누기 6, 5팩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너무 쉽다, 그치? 우리 1, 2, 3번의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거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앞에 거 지울게요.
했어요? 같이 풀어보고 싶은데. 79번 한번 볼까요? 칠십구 번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간 거 맞죠? 모양이? 네, 모양이 이렇게 가서 총 8개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칠하는데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빨간색을 칠해요. 빨간색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2가지. 그러니까 원 안쪽에 있는 것과 원 바깥쪽에 있는 거 돌리면 어차피 전부 다 같아지기 때문에 빨간색을 그래 2가지인데 안쪽으로 하나 칠했어. 자 그러면 나머지 7가지 영역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여기랑 여기도 다르고 얘 다 구별이 되고 당연히 얘도 다 다르죠. 다 달라. 그러니까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2가지였는데 빨간색을 칠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구별이 다 된단 말이야. 7팩토리얼 2 곱하기 7팩입니다. 1080이겠네요. 돼요? 또? 괜찮아요? 넘어갈까요? 안 괜찮아요? 현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중복순열 중복순열 볼게요. 그러니까 중복조합 순열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가 조합이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이제 순열이 되는 건데 우리 중복조합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그냥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다 이거 하나 들어갔잖아요.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야. 말로는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r개를 택할 때 그냥 중복을 허락해서 택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몇 가지야? 만약에 한 번씩만 쓴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냥 순열이야. 그런데 만약에 1, 2, 3 몇 번 써도 상관없대. 그럼 뭐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이미 했었던 거야.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제 굳이 이제 설명을 쓰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순열인데 중복순열은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에 이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한다. 파이를 대문자처럼 쓰면 돼요. n파이 r이 중복순열의 기호예요. 우리 중복조합은 nhr이었잖아. 근데 중복순열은 n파이 r이에요. 그런데 이 n파이 r을 쓰지 마세요. 중복조합은 NHR을 쓰는데 중복순열을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이미 중복순열은 어렸을 때부터 아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는 것처럼 이미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n파이 r로 기억하면 이게 3의 4승인지 4의 3승인지 헷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거는 공식 쓸 필요 없습니다. 중복순열은 공식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문제 풀면 돼. 어렵지 않아. 문제 풀면 돼. 어렵지 않아. 문제 풀어보죠.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볼게요. 개념 익힘 1번 갑니다. ABC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단어를 전송한다. 3개를 택해서 만든 단어를 전송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A, A, B 이런 거는 전송이 안 된대. 어떤 건 전송이 안 되냐면
A끼리 이웃한 거는 전송이 안 돼. 근데 이제 뭐 A, B, C, A, B, A 이런 건 전송이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제 세 개의 문자를 세 개를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세 자리 만들 거니까 여기에도 세 개가 A, B, C 세 개가 올 수 있고 여기도 A, B, C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A, B, C 세 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A가 이웃해 있는 경우는 빼줘야 돼. 근데 A가 이웃한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자리가 있으면 A가 이웃한 경우는 이렇게 이웃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이웃한 경우 아니면 세 개 다 A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B, C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에 B, C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A.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그럼 5가지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저 엠파이어 안 쓰고도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2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53쪽. 중복을 허락하여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4자리 자연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4칸 구분 지어준 다음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제일 앞에는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5개의 숫자 0, 1, 2, 3, 4를 가지고 만들 건데 크기가 작은 수대로 나열할 때 3,00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래. 3,000? 3,00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래요. 자, 쉬워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건 4자리 수는 아니야. 그쵸? 자, 3,000보다 작은 거 개수 구하면 되겠다. 3,000보다 작은 거 몇 개 있을까? 여기서 이제 최고자리 숫자를 0인 것과 0이 아닌 걸로 나누면 이제 하수야. 그냥 3,000보다 작은 건 이렇게 있어요. 뭐냐? 앞에 0이 와도 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4자리 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그냥 3,000보다 작은 수야. 그럼 맨 앞에 0이 오면 이건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자리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0, 0이 오면 2자리 수. 0, 0, 0이 오면 1자리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데 이제 이거 다 되면 안 된다. 하나 빼줘야 돼, 여기서.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경우 하나 빼줘야 돼? 0, 0, 0, 0이 돼서 0이 되는 경우는 하나 빼줘야 돼. 그러면 3,000보다 작은 숫자는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125에 3 곱했으니까 375인데 374가지가 있겠지. 0 빼고. 그쵸? 그럼 3,000은 375번째 수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선생님 지금 엠파이어 안 쓰면서 문제 풀고 있지. 그치?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개념 익힘 3번 갈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5, 6, 7, 그쵸?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함수는 뭐야? x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써야 돼. 그쵸? 하나씩만 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1, 2, 3, 4가 각각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은 3의 4승이에요? 4의 3승이에요? 세 가지니까 3의 4승이라고. 알겠죠? 81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F1이 7인 함수의 개수야. 그럼 F1이 7이 되려면 2, 3, 4는 이제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그래도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대신에 F1만 7이니까 그거는 이제 확정. 그러면 얘는 이제 3의 3승에서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런 거 돼야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5, 6, 7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따지느냐 봐요. 전체 경우에서 3의 4승 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3의 4승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의 4승 전체에서 뭘 빼줄 거냐면 전부 다 2개로 가는 경우와 전부 다 1개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전부 다 2개로 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5, 6으로만 가는 경우. 6, 7로만 가는 경우, 5, 7로만 가는 경우를 따져보자. 자, 5, 6으로 가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야? 2의 4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 6으로 가는 경우, 6, 7로 가는 경우, 5, 7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가지가 있지. 이렇게 해서 빼. 2가지로 가는 경우 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전체 경우에서 2가지로만 가는 경우를 뺐어. 그 다음에 이제 1가지로만 가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봐요. 5하고 6으로만 가는 경우가 뺐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 5로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6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한 가지씩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6하고 7로만 가는 경우에도 6으로만, 7로만, 하나로만 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5랑 7에도 5로만 7로만 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 경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5로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6으로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7로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3의 4승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2개로만 가는 경우를 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5로만 6으로만 가는 경우를 빼버렸고 6으로만 7로만 가는 경우도 빼버렸고 5로만 7로만 가는 경우도 빼버렸어. 한 번씩만 빼야 되는데 2번씩 빼버렸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다시 3을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복 순열 문제 한 번씩 풀어보세요.